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팅어. 네. 이 마이스터죠. 네. 스팅어 마이스터. 네. 스팅어가 디자인이 많이 좋아졌어요. 페일이 되면서 반응이 되게 좋아요. 특히 그 뒤에 그 마세라티를 따라했던 그 울상 그게 샤프하게 바뀌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뭐 크게 변화는 없는데 스팅어는 이 G70하 형제차인데 네. 휠베이스도 길고 네. 예, 훨씬 길어요. 얘는 4.8m가 넘고 거의 중형에 가까운 사이즈고 또 느낌은 좀 많이 달랐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죠. 봤을 때. 예. 그러니까 기아가 처음에 이거를 이런 스포츠 모델이 없다. 그렇게 광고를 했단 말이야. 막 드리프트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그런 스포츠 모델이야? 그거 한번 봐야지. 근데 우리가 평가하기엔 GT였거든요. 거의 GT, 편안한 GT 형태로 적당한 성능을 누릴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형태였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유튜브도 그렇고 네. 이 소비자분들이 네. 와 이게 한 방에 이렇게 필이 딱 꽂혀서 그런지 몰라도 네. 처음에 나올 때 계속 드리프트 막 이러니까 이거 모신이야? 뭐 이렇게 기아도 인식을 그랬어요, 처음에. 심어주는 거죠. 처음에 기아도 그랬다가 근데 기아가 미국 시장에 내놓으면서는 철저하게 GT 컨셉으로 내놨단 말이에요. 광고도. 그게 정상이죠. 근데 사실 GT로 했으면 우리 평가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뭐든지 기업에서 어떻게 미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그 컨셉에 맞는지 아닌지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을 때 이거 편안한 GT인데 이거 스포츠성은 그닥 좋기는 한데 재미 면에서는 좀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 그때 당시 스팅어의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이 왜 까냐 사실 깐 게 아닌데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독특한 장르의 스포츠 정도로 정도 되고 GT 성향이면서 세단 느낌도 나는 이런 차가 사실은 네, 없었어요. 네. 스팅어가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이제 평가를 하자면 가장 귀한 맞아요. 세그먼트예요. 네. 그 우리나라 차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 빈 공간을 네네. 사람들이 네. 목말라 하는 그 공간을 네. 팍 찍어 놓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G70은 사실 너무 작아요. 독일차 따라간 거고 컴팩트 맞아요, 독일 맞아요, 스포츠 맞아요. 세단을 따라간 거고 걔들 한번 우리가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어 이겨보겠어가 아니라 그런 컨셉인데 같은 프레임을 쓰면서도 우리가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우리 좀 다르게 좀 더 편의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이 틈새 거주성도 예, 있고 니치 마켓을 우리 공략할래.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약간 럭셔리를 지향하는데 럭셔리의 어떤 브랜드가 지향하는 방향하고는 또 다른 기아의 브랜드에 맞는 그 시장을 잘 찾아낸 것 같아요. 특히 그 가니쉬 형태가 상당히 좀 우리나라 차에서 보기 어려웠던 과감한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여기가 뚫려서 뒤로 가겠죠? 예, 이렇게 타이어 네. 숄더 네. 이쪽으로 바람을 넣어주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싹 가게. 네. 예, 그래서 타이어도 시켜주고 예, 공기 역학으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서 약간 다운포스가 생기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 네. 요 앞에서 들어가서 요렇게 해서 여기로 네. 빠져나가는 거죠. 예. 네. 그 직진성이 좋아지죠. 예전에 국산차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이게 지금 373마력이에요. 어마어마한 출력이죠. 그리고 이 모델이 2.0 터보에서 2.5로 올라가면서 기본이 304마력. 그래서 3,800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출력만 놓고 보면 이런 차가 없어. 4.8m가 넘어가는데 300마력이 넘어가고 300마력에 넘어가고 4천만 원이 4천만 원이 안 돼요. 해자지 이건. 이거 이런 가격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페리 전에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10억 얻었다. 이런 정도의 스펙이면 어디 가서 꿀리진 않죠. 특히 이번에 그 기아가 옵션을 잘 해놨어요. 10.25 모니터 내비게이션도 기본으로 넣어놓고 가죽 시트에 통풍 시트에 거의 안전 사양들은 다 집어넣어놨어요. 차선 이탈 방지, 그다음에 비상 그 정지 브레이크서부터 해서, 예. 그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3,800만 원대의 기본 트림을 사도 기본으로도 만족할 수 있겠네요. 전혀. 그러니까 뭐 HUD 뭐 없고, 그다음에 그 안에 클러스터도 4인치, 4.2인치인데 이거 바꿔봤자 7인치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풀 예. LCD 기반 어차피 적용 안 되니까
그다음에 렉시콘 오디오 뭐 따로 떨어져 있고요. 고급 옵션들 따로. 그다음에 뭐 스타일, 뭐 이런 것들. 썬루프 그런 것만 좀 포기하고 기본으로 타면 3,800만 원대에서는 진짜. 예. 특히 이제 후륜구동이니까 4년 안 넣으시는 분들은 예. 사륜이 2.5 모델은 한 220만 원. 그다음에 3.3 모델은 242만 원인가 그렇게 돼요. 예. 기본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사이즈의 이 출력에 이 정도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가 없죠. 전 세계에서 얘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기아가 사실 기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이렇게 따로 빼서 팔고 잘 그러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지? 얘는 소비자 입장에서 묶어놓은 듯한 느낌이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스팅어가 처음에 이제 상품 기획을 하면서 오락가락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는 방향을 잘 잡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G70이 스포츠성을 강조한 스포츠 세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본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스팅어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GT 개념이라든지 크루징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도 스포츠 개념으로 가자 해서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 같아. 그런데 얘는 원래 GT 컨셉으로 휠베이스 늘리고 미국 시장에 맞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방향을 잘 잡았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것만으로도 기본만으로도 얘는 탈 수 있게끔 해서 어차피 많이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모델이 아니니까 뭐 좀 기아의 브랜드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얘는 좀 소비자들에게 그동안에 이제 판매했던 이득을 일부 이렇게 좀 환원하는 그런 차원에 별로 많이 나올 생각이 없다. 지금 그 말이네요. 진짜 이 스팅어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3,800만 원대에서 그 정도 구성을 해놓고 별로 안 남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제조 원가 따져보면은 이게 판매 가격하고 뭐 이렇게 확 차이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런데 왜 안 남아 하는데 그 1포인트, 2포인트가 되게 큰 차이거든. 더군다나 얘가 볼륨 모델은 아니란 말이죠. 적어도 볼륨 모델이면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10,000대는 나가야 돼요. 그 볼륨 모델이 돼야 원가 그 갭이 줄어들 수 있을 텐데 얘는 못 뽑아요. 못 뽑겠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기아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많이 남겨도 그렇게 득도 안 되는 건데 좋은 소리 듣자. 네, 그래서 그 옛날에 엘란 냈던 그런 느낌인가요? 그거보다 조금 턴다운 됐지만, 응? 엘란도 팔면 팔수록 손해 난다 그랬어요. 네. 팔기 위해서 만든 차는 아니에요. 네. 이게 3년 누적 판매량이 네. 16,000대 정도. 우리나라에서요?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팔려야 돼. 미국에서 많이 팔렸죠.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런 컨셉을 좋아하고 G70도 반응이 좋은데 G70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왜 많이 선택을 얘에 비해서는 좀 덜하냐면 차가 작잖아요. 작으니까 기본적으로 크루징을 하면서 2열 편안하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G70은 솔직히 그 3시리즈나 C클래스를 흉내낸 컨셉인데 걔랑 경쟁하려고 나온 거죠. 근데 현대가 사실 정면 승부를 하게 되면은 해외 시장에서는 선택을 안 해요. 근데 이제 G70은 워낙에 가성비가 좋은 차였고 디자인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외로 선전을 했고 얘는 조금 이제 그거와는 달리 현지 시장에 좀 특화해서 미국 시장 소비자들이 좀 좋아하는 GT 컨셉으로 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는 이거보다는 G70이 좀 더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취향에 맞죠. 그런데 가성비나 편의성 전반적인 밸런스를 놓고 보면 사실 G70보다는 스팅어가 더 여러모로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가치는 좋은데 하여튼 요게 이제 그 전에 디자인에서 일부 아쉬운 부분 그 다음에 옵션에서의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보정이 됐어요. 지금은 2.0에서 2.5로 올라가서 이 기본 플래티넘 모델의 가성비가 엄청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 중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얘보다 가성비 좋은 차가 지금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죠? 더군다나 이게 또 페리 모델이라서 그런지 지금 디자인의 완성도라든지 조립 완성도도 굉장히 높아요. 또 여기 투영 패키지가 있는데 투영 패키지의 그 카본이 이 라지에이터 그릴 얘랑 그 테두리하고 얘랑 여기 가니쉬 여기 그다음에 위에 가니쉬 측면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 커버 사이드 이걸 다 커버? 카본으로 해주는데 180만 원? 카본인데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리얼 카본이에요? 그러겠죠? 필름 묻혀놓고 그러진 않았겠지. 근데 설마 필름은 아니겠지? 이거 제조사에서 하는 것 치고는 이득이 굉장히 안 돼요? 저렴한 거예요. BMW 같은 경우에는 저 카본 커버 하나가 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스팅어는 좀 특이한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아도 만만치 않게 옵션 장난질 하는데 물론 이제 옵션 묶어놓은 거 보니까 별의별 옵션을 다 묶어놓긴 했더라고요. 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한 5,400 정도 가까이 되죠. 다 선택하면. 5,490 네, 5,400만 원 되고 차주분은 빼신 게 썬루프 스웨이드 컬렉션 모니터링. 모니터링도 없어요. 모니터링 넣었어요? 네. 한 350만 원 정도 빠지신 거네. 그러면 한 5,100만 원 초반대겠네요. 5,100 얼마? 그러면 풀옵션을 하게 되면은 거의 5,400 후반대, 5,500이 약간 안 되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렉시콘 오디오 성능이 어때요? 15 스피커라 그러던데? JBL이나 보스나 렉시콘이나 똑같더라고요. 예. 기본 오디오보다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됐죠, 뭐. 예. 이게 뭐, 자동차에서는 이제 한정된 공간에서 풍부한 음감으로, 그 다음에 순정 오디오가 좋은 게, 이 간섭 없이, 주파수 간섭 없이 세팅을 잘해요. 이걸 외부에서 작업하게 되면 더 품질이, 돈은 돈대로 들고, 그렇다 저렇게 뜯고 하면은, 그렇죠. 헐거워지잖아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스티어링 기어가 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게요. 유난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요새 우리가 네. 프레임이 앞쪽을 쭉 이제 뻗은 차들을 많이 보다 보니 네. 이게 예전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이 H 프레임 스타일이네. 근데 H 프레임까지는 아닌데 거의 뭐 우물정자는 우물정자이긴 해요. 형태는 우물정자네. 우물정자인데 얘가 다리가 앞으로 쭉 하나 뻗은 게 이제 빠져 있는. 위가 앞으로 안 빠졌네. 예. 이거를 요즘 스타일은 아니네요. 네. 네, 그 이전에 현대가 좀 하던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조금 오픈이 돼 있어요. 요즘 이제 그 고속도로 주행 구조 들어가야 되니까 모터가 크네요. 예, 스티어링 기어가 여기 사고 들어가면은 여기 라이시에이터 그릴 깨지고 이거 깨지고 여기 모터까지는 밑에 이렇게 쭉 들어오겠는데. 근데 서브 프레임이 이제 H 프레임하고 다르다는 게 이 위쪽으로 해서 다양한 복합 형태예요. 네. 그래서 MVH 쪽의 기능은 그래도 잘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는 들어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전방 전체 추돌이 문제가 아니라 네. 전봇대 같은 거 들이받을 때 가운데가 쿡 찌르고 들어오면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또 요런 턱 같은 거. 네네. 네. 낮은 보도블 좀 높은 보도블럭 같은 그럼 거. 턱 받치면은 이제 일로 푹 들어오죠. 스테빌라이저가 이제 후륜 구동 모델들은 이게 전륜에 이렇게 좀 얇게 들어가고 아무래도 이제 후륜 쪽에서 거동을 잡고 후륜은 더 얇지 싶은데요. 네. 후륜도 뭐 이거랑 비슷하거나 더 얇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엔진은 좀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뒤쪽으로 이동을 해 있어요. 네. 보시면은 여유가 좀 많아 보이죠. 지금 여기가 가운데 여유가 좀 많아. 차축이 이쪽인데 거의 앞부분만 걸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산 차들도 이런 그 중심, 기본적인 중심 밸런스 잡는 데 있어서는 요즘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이게 뭐 직렬 6기통은 아니니까 V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유리하죠, 아무래도. 뒤로 밀기가 좋죠. 유리하죠. 전륜 쪽에 맥퍼슨 스트롯 방식인데 G70하고 비슷한 그 재료 구성입니다. 너클 알루미늄만큼이고요. 네. 로우암 2개로 나뉘어져 있고, 확실히 이제 이게 퀘스리프트인데 이쪽은 변경이 좀 안 되네 있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맥퍼슨 스트롯하고 또 다른 이 간극이 좀 붙어 있고, 여기가 요즘은 이제 이쪽은 아래쪽, 이쪽은 위에 쪽 이렇게 서로 반대쪽으로 꽂히기도 하는데 얘는 한쪽으로만 꽂혀 있는 거죠. 요즘은 요걸 더 이렇게 좀 라인을 길게 해서 가는 추세인데, 처음에 이제 현대에서 G70, 그 다음에 G80 세팅을 하면서 요거 처음에 적용했던 요거는 크게 변경이 없네요. 서버 프레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물려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4P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퍼포먼스 킷을 하게 되면 요게 들어오죠. 브렘보 4P 스톤 레드로 해서 고성능 모델다운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42만 원이죠. 2.5에서 내면은 그럼 이제 몇 가지가 좀 바뀌어요. 출력이 69마력 올라가고 3.3 토크가 9kg 포스미터가 올라가고
후드에 가니시 네. 들어가고요. LED가 프로젝션으로 바뀌고 사실 이렇게 바꿔주는 것은 뭐 서비스 개념이고 69마력을 높이는데 442마력이면 괜찮은 거죠. 이거 출력 좋아하시는 분은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30마력 올려놓고서는 막 1,500만 원씩, 막 2,000만 원씩 받기도 해요. BMW도 뭐 특별 모델, 뭐 한정판 모델, 경량 모델에서 한 20마력, 30마력 올려놓고 1,000만 원 더 받고 그러는데. 페이스리프트 15마력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이게 후한 거예요. 69마력 확 올려, 69마력에 69마력이면 엄청난 거지. 9kg 포스미터면 경차 엔진 하나 더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비싸 하시는데 비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기본 2.5 모델이 워낙 출력이 좋아서 사실 2.5가 이제 4기통이니까 그것 때문에 난 6기통 탈래.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렇지 사실 그 엔진도 우리가 제네시스 맞아 2.5 해봤잖아요. 예, G80에서 봤는데 성능 좋았어요. 가속감도 좋았고 엔진 사운드도 또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예, 엔진 사운드도 들어가지 않나요? 그거 코너입니다. 아, 그죠. 예. 그것 콘을 넣어야지 그게 들어가는데. 예, 렉시콘을 선택을 하면 그 가성 사운드, 엔진 사운드가 또 거기 그걸 또 플러스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재밌는 구성인데 어쨌든 442마력 주고 저도 당연히 줄 것 같아요. 372마력, 373마력인데 이게 304마력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쵸. 300마력 후반대면 후륜 구동에서는 진짜 재밌게 탈 수 있는. 300마력이면 네. 평소에 별로 전혀 답답함이 없는데 네. 뭘 한번 해볼까 하면 아무래도 조금 모자란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들고 약간 아쉽죠. 예, 그래서 뭐 전천후로 그냥 나는 내 기분에 따라서 언제든지 나는 이걸 써먹을 수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370으로 가야죠. 토크가 20%나 높아지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가속감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브레이크도 성능에 맞게 잘 구성이 돼 있어요. 아쉬운 게 이제 서브 프레임이 좀 더 앞쪽으로 좀 뻗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뭐 사고 앞으로 다 들어오면 다 의미는 없지만 밑으로 해서 오는 사고에서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들. 오일팬 형상이 좀 특이하네요. 여기까지 이제. 변속기 이게 뒤로 해서 이렇게 물립니다. 자동 변속기. 네. 뭐 변속기나 뭐 엔진 구성이야 뭐 이제는 우리가 이게 내연기관이 이제는 좀 끈물이라 그래서 너무 엔진 쪽이나 뭐 이 변속기 쪽은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설명 많이 드렸고 뭐 특이하게 여기에 뭐 새로운 어떤 기술의 그 변속기가 들어갔다, 형식이 바뀌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변경이 없으니까 내연기관 쪽에서 이렇게 또 여기 직렬 6기통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벤츠처럼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또 열어봐야죠. 그런데 이제 개선을 좀 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뭐 출력 조정이 있으면 그 엔진을 그대로 쓰지는 않아요. 개선을 하고 또 일부 좀 이렇게 조율을 하죠. 그래서 그 엔진 그대로 이건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옛날 엔진을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한 6개월, 1년 정도는 또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걸쳐서 쓰다가 또 페이스리프트 된 한 1년 이후에 엔진도 바꿔 적게 하고 또 막 베풀어 주는 듯이 그래 찔끔찔끔 바꾸기도 하죠. 맞아요. 포르쉐가 그러지 않아요. NK1, 2 이렇게. 하여튼 뭐 뭔가 뭐 자꾸 막 내주는 것처럼 막 쇼를 하는 거야. 내연 자동차들이 그동안 이제 그 출력 장사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게 왜 의미가 없냐면 사실 이게 통신사로 말하자면 인터넷 좀 안 되던 시절에 패킷 장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패킷으로 해가지고 뭐 이만큼 패킷해서 할인해서 얼마 줄게요라고. 근데 그 AP로 무선 연결해서 인터넷 전혀 요거 맞는 들어가는 부분이고 아이폰 들어왔을 때 그래서 통신사들이 그걸 이렇게 막으려고 애를 쓴 거죠.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왜 와이파이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제 내연 자동차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제조사에서 좀 조정해주거나 아니면 다운그레이드를 하거나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 전기부터 이렇게 전동화가 되니까 이거 소프트웨어로도 OTA로 성능을 바꿔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행거리도 늘려주고 출력도 조정해주고 뭐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그 눈길을 끌었던 점들 중에 하나가 이제 출력이 엄청나다 가속이 그런 걸로 눈길을 끌었다 보니까 이제 내연기관에서 이
요만한 출력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 장난칠 여력이 없어요. 출력에 대해서는. 같은 300마력이라도 이게 토크에서 벌써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요. 토크도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가 더 높고 그리고 처음에 가속을 할 때 바로 최대 토크가 그렇죠. 확 발휘돼 버리면은 물론 이게 누가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잘못 얘기하듯이 8,000 RPM, 10,000 RPM까지 그 토크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대략적으로 3,000 RPM까지는 최대 토크가 쭉 유지가 되다가 한 4,000? 네, 하여튼, 보통 네. 그래프 보면 3,000에서 살짝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5,000 지나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Y 꼴 X분의 1로 떨어져요. 이렇게 대략. 근데 이제 회전수가 오르니까 출력은 그거보다 좀 완만하게 오르죠. 오르는데 이제 출력도 어느 정도 가면 다시 이렇게 뭐 거의 플랫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한 3,000 RPM까지는 일상 영역으로 쓰니까 최대 토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전기 모터는 최대 토크가 10,000 RPM까지 안 가냐? 이거 간단해요. 이게 같은 전류로 전압으로 해서 돌면 회전수가 높아지면서 열이 나잖아요. 열은 에너지가 변환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럼 계속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 전압 높이고 전류량을 더 높여서 더 출력을 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줘야죠, 계속 인버터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배터리 사용량도 문제고 또 내구성도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3,000 RPM까지는 크게 영향 없다가 조금씩 떨어지는 이유가 그 에너지 불변 법칙 때문에 열 발생에 의한 손실입니다. 이걸 전기에서는 이제 저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